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이 뜨거운데 네. 주식 관련된 얘기를 오늘 오랜만에 탐정에서 가져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주식 투자 얘기하고 있죠. 해요. 예, 주변 사람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네. 전 안 해요. 예.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전 일하느라고 정신이 네. 없어서.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되신 분들에게 예. 좀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0억 슈퍼개미 몰락 사건인데요. 슈퍼개미라고 불리던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가 주가 조작 사건에 휘말리게 된 그 그렇습니다. 얘기. 네, 7월 말에 1심 판결 선고됐거든요. 네, 주가 조작을 주도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200억 슈퍼개미로 불렸던 표모 씨 징역 7년형, 네. 또 증권사 직원 박모 씨는 징역 5년형, 또 다른 공범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표 씨는요, 한 중소기업의 이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요. 네. 94년부터 전업 투자를 시작하는데요. 외환위기 때 큰 손해보고 파산위기에 몰렸어요. 네네. 그런데 노점상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한 번 주식으로 망했는데 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투자에서 크게 성공했는데요. 한때 보유 주식의 가치가 20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슈퍼개미로 불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전설적인 개미 투자자가 왜 주가 조작 어떻게 한 겁니까? 네. 2005년에요. 어떤 회사의 주식을 이제 취득을 해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키자는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는데요. 예. 그 와중에 이거 매년 안정적인 순이익이 나오면서 또 거래량도 적은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 모으면 주가를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는 상장사를 물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이미 큰 돈 벌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네. 더 쉽게 돈 벌 방법을 궁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 씨는요, 2009년에 드디어 A기업을 선택합니다. 이 A기업 주식을 사 모은 다음에 주가를 관리하다가 인위적으로 올려서 부양해서 다른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이제 엑시트해서 시세 차익을 취하자는 계획인데, 여기서 엑시트라니요, 다른 사람에게 외국 펀드가 될 수 있고 또 개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고점에서 주식 팔아치우고 빠지는 걸 말합니다. 주가 올린 다음에 자기는 빠지는 거죠. 그렇죠. 먼저. 네. 그래서 벌어놓은 돈 200억 투자해서 말하자면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네요. 사실 표 씨가 아무리 슈퍼개미라 하더라도 그냥 멀쩡한 상장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다 사들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없죠. 그래서 부족한 돈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네.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또 동문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이 A기업 주식을 사라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저도 투자하겠습니다, 저도 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이번에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증권사 직원 박모 씨 등을 소개해주고 주식 거래를 일임하도록 했습니다. 왜 또 굳이 이렇게 한 사람을 끼웠어요? 그래야 이 표 씨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수량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표 씨 일당은 이렇게 투자자 유치하는 동시에 본인들도 여러 종류 대출을 받아서 A기업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2년 만에 결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A기업 주식 중에 60%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60%를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이 확보. 네, 결국 시장 지배력을 다 얻은 거죠. 네. 이때부터 A기업에 대한 여러 소문 퍼뜨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유치한 투자금으로 고가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웁니다. 부양시킨 거죠. 예를 들면 1,000원인데 일부러 2,000원에 막 사요. 네. 그래서 주가를 올려요. 인위적으로.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이 시장 지배력 확보한 게 2011년인데요. 그때 2011년 11월에 2만 원대였는데요. 2014년 8월에 8만 8천 원까지 오릅니다. 원래 계획은요, 10만 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팔고 빠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목표한 10만 원까지 오르지 못하고 2014년 8월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실 별다른 성과 없이 너무 많이 급등했어요, 주가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기존에 이 A기업 주식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까 40%는 그냥 일반 투자자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빠지는 거군요. 네. 물론 이렇게 팔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주가 조작 세력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다면 가격 방어 가능하죠. 가능하죠. 하지만 당시 이 표 씨 일당마저도
이 주가 하락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목표 주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엑시트에 돌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주식 팔아치우면서 주가 하락이 더 가속화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작전 실패한 거잖아요. 그 와중에도 또 꼼수를 씁니다. 어떻게요? 이게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너무 빨리 폭락하니까 네. 시세 조종을 전문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던 오모 씨에게 접근하는데요. 꾼한테도 접근하는군요. 네, 꾼 중에서 또 꾼입니다. 하한가가 지속되는 상황을 이제 끝내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서요. 이게 속칭 하한가 풀기 시세 조종을 부탁한 거죠. 별게 다 있네. 네. 하한가 풀기 시세 조종. 네, 이거 성공하면 14억 원 주겠다고 한 건데요. 이게 하한가 풀기가 뭐냐면 이게 주식 시장에서 어떤 회사 주가가 계속해서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 이게 누가 새로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겁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멈춰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매도 매수 이걸 반복하면서 일정한 거래 가격을 만들어주는 그걸 만들어낸 다음에 다른 투자자가 유입되면 팔고 나갈 수 있게 그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작전 세력을 끌어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작전 세력이 작전을 펼치는 거네요. 그렇죠. 하한가를 풀기 위한.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오 씨는요. 하한가가 어차피 계속 오래됐으니까 이게 조만간 진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표시 일당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오 씨의 하한가 풀기 수법에 의한 게 아니라 정말 그저 우연히 주가 하락 행진이 멈추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아직 작전에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작전 쳐줄게요라고 돈은 받았지만 작전에 안 들어갔는데 자동으로 하한가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인 거예요. 이때는. 아무튼 오 씨는 실제로 시세 조정에 성공한 것처럼 말을 하고 14억 원을 받아갑니다. 참. 이거 그 시장이 자동으로 움직인 건데 마치 본인이 작전을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고 돈을 받았다. 다 적발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적발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건데. 아니 주가가 뭐 이상 급등 급락을 이제 거듭했잖아요. 조사가 시작됐고요. 주가 조작 사실이 드러난 건데 총 3만에 가까운 고가 매수를 통해서 68만 주 정도를 사들였고요. 또 6,500회 가량에 걸쳐서 약 84만 주를 팔았습니다. 결국 이런 작전판에 말려든 소액 투자자들만 거액의 피해를 입은 건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요? 이 표시 일당이 믿고 꾼 중에 꾼으로 생각하고 하한가 풀기를 맡긴 시세 조종꾼 오 씨 일당 14억 주면서 작전해달라고 잡혔거든요.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꾼이 아니었어요, 그럼? 시세 조정 능력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이 사건에서도 시세 조정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주가 하락이 멈춰서 결국 일한 것처럼 돈 받아갔죠. 와, 기막힌 영화네요, 영화. 신기한 일의 연속. 그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1심은 지금 선고된 상태인데요. 표시 일당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는 이 A기업 실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사모은 거고 주변 사람에게 추천한 것뿐입니다. 기업이 좋아서 같이 투자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식을 매집해서 주가를 부양하다가 한꺼번에 팔아서 이득 보는 거는 전형적인 시세 조종범의 행태다. 그렇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큰 손해 입혀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결국 표시에게 징역 7년형 선고했죠. 멀쩡한 회사 주식을 엉망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지금 A기업은 무슨 죄입니까? 게다가 다른 개미 투자자들도 큰 피해 입혔는데 이게 그러니까 중형을 받은 거죠. 징역 7년이면. 그런 평가가 나와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큰 범죄 저지르고 징역 7년인데 중형이야?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주가 조작 사례에서는요. 뭐 징역 1년, 2년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하면 높다는 거죠. 그래요. 이 사건은 이제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라 형량도 높게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참, 요사이 여러분 보도 보셨죠? 슈퍼개미의 몰락 뭐 이런 거 보셨을 텐데 그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 사건 꽤 여러 번 있지 않았어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많고 또 법의 어떤 처벌을 피해서 성공에 이르는 주가 조작도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공담이 있죠. 특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어요. 뭐 나노 이미지 센서 사건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등등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최악은 저는 루보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루보 사태. 그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네. 베어링 같은 거 제작하는 회사. 맞습니다. 루보. 예, 예.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2006년 10월 1일 종가가 주당 1,185원. 그리고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최대 주주와 가족 지분이 40%가 넘고 네. 결국 작전 세력의 타겟이 되기 좋았습니다. 이 정도 작은 회사를 노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 가담한 게 바로 주수도의 제2유그룹. 아, 제2유. 네. 제2유. 저축은행 동원해서 자금 조달하고요. 여러 명의 트레이너도 끌어들여서 실무를 맡기는 등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회사 주가를 쭉 올렸죠. 특이한 게요. 두 달에 걸쳐서 작업을 했는데 네. 이때 1,185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상한가는 단 2번뿐이었고 이제 매일 조금씩 올렸습니다. 꾸준히. 보통 이런 주가 조작할 때는 연속으로 상한가 막 이게 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기존의 모습과 달리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조금씩 올렸죠. 그 회사는 몰랐던 거예요? 주가가 2,000원대를 올라서서 넘어서면서 이제 제1그룹이 본격적으로 회원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회원 상대로 투자 설명회 열고 이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주식 계좌 공인인증서 또 보안카드 이런 걸 다 받아서 보관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도록 한 다음에 팔지 못하게 한 건데 이제 완전히 관리한 거죠. 이렇게 계속 사모으면서 팔진 않으니까 네. 그 후에 2달 만에 주가가 6,600원까지 오릅니다. 와, 1,185원이던 루보라는 회사 주식이 6,600원이 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때부터 일반인 상태로 또 끌어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일반인들 자금이 투입되면서 주가가 더 급등했어요. 이제 10,000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전 세력들은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죠. 이제 빠지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요? 이제 루보 주식 이거 좋다. 루보 주가 급등한다 소문이 나고요.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개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세력들은 빠지기 시작하는데 개미가 몰리니까 주가가 더 빠르게 올랐어요. 얼마까지 올랐죠? 그래서 3월 23일에는요 25,000원까지. 와, 이게 20배 넘게 오르는데 6개월도 안 걸린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게 되니까 제2유그룹 비롯해서 작전 세력은 이제 본인들 회원들의 주식까지 처분하기 시작하죠. 예. 그런데 이때도 개미 투자자가 계속 몰려요. 계속 몰려요.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4월 16일 종가가 51,400원. 1,000원 하던 게. 네. 시가총액 5,200억. 그런데 이 회사가요. 그 전년도 매출이 고작 54억 원이에요.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은 2억 2천만 원 적자. 이게 비상식적이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데 여기에 개미들은 뛰어드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이게 작전주의인 걸 알면서도 편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 그날 저녁 검찰이 네. 주가 조작 세력을 포착해서 주식회사 동결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네, 주가 조작이 덜미 잡힌 거죠. 이후에 10일 거래일 연속 하한가, 한 달 만에 3,000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결국 제1그룹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룹이 해체되기도 하고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던 또는 나도 같이 한탕 해볼까라는 생각했던 개미 투자자들 손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큰 손해 많은 사람들이 입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번 200억 슈퍼개미 몰락 사건과 함께 여러분 뭐 이름은 다 아실 텐데 뭐였지 하던 그 사건 루보 사태까지 오늘 다시 들여다봤는데 제가 여러 번 헛웃음이 터졌어요. 그 200억 슈퍼개미 건도 그렇고 이 루보도 아니 세상에 1,000원 하던 것이 불과 몇 개월 만에 5만 원을 치는데 뭐 뚜렷한 뭐 유인될 뭐 이유도 없이 이걸 모르고 계속 뛰어들었다? 이거는 참 문제 아닙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기고요. 투기보다 도박에 가깝거든요. 그럼요. 주식시장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수행합니다. 건전하고 이성적인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요. 탐정 손수호 요즘 주식시장이 화랑입니다. 너도 나도 뛰어들겠다 얘기하고 있는 지금 뭐 주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같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 이럴 때일수록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